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단 한 번의 결정이 수많은 병사의 운명뿐만 아니라 거대한 천하의 흐름까지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삼국지라는 장대한 역사 속에는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혼돈의 시대, 중원의 패권을 놓고 두 거인이 맞붙었던 관도대전입니다. 한쪽에는 북방의 절대 강자, 원소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거느리고 그들의 보급선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강물처럼 풍요로웠죠. 단순히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넘어 한 인간의 지략과 굳건한 결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깊은 통찰과 통쾌한 반전의 순간들을 함께 느껴보시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혼돈의 시대, 중원의 패권을 놓고 두 거인이 맞붙었던 관도대전입니다. 한쪽에는 북방의 절대 강자, 원소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거느리고 그들의 보급선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강물처럼 풍요로웠죠. 그야말로 거대한 산맥이 움직이는 듯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물자는 바닥을 드러내고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전의를 상실한 부하들이 속출했죠. 조조의 진영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냉철한 눈으로 원소의 거대한 몸집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어 보았죠.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에게는 반드시 급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소군의 압도적인 병력을 유지하는 힘은 바로 방대한 보급품에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 보급품의 핵심, 즉 원소의 거대한 군량미 창고인 오소를 노리기로 결심합니다. 수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으니 적의 심장을 찔러 무력화시키겠다는 과감한 판단이었죠. 마침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거센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북서풍 대신 따뜻한 기운을 머금은 동남풍이 강물 위를 가르며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기적 같은 동남풍은 연합군에게 승리의 서곡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소에 도착한 조조군은 거침없이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으며 거대한 보급창을 집어삼켰죠. 원소군은 자신들의 심장이 불타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타오르는 오소의 화염은 원소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고 보급이 끊긴 그들의 거대한 병력은 순식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이 한 번의 기습작전은 관도대전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단순히 병력의 우위가 아닌 지략과 결단이 만들어낸 통쾌한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결정적 순간, 바로 관도대전의 서막이자 핵심이었습니다. 과연 조조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여 거대한 원소를 완전히 무너뜨렸을까요? 이처럼 이릉대전은 단순히 용맹함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며 때로는 끈질긴 인내와 상황을 꿰뚫는 통찰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무너뜨리며 기세를 올렸고 이제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거침없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북방을 완전히 장악한 그의 군대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죠.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군은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장강을 뒤덮으며 위용을 과시했고 그들이 이끌고 온 함대는 강물 위에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특히 배멀미에 익숙지 않은 병사들을 위해 조조는 배들을 쇠사슬로 엮어 서로 연결하는 전환계라는 독특한 전술을 사용했죠. 이로 인해 거대한 함대는 마치 육지처럼 안정적인 진영을 갖추게 되었고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지혜로운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오나라의 명장 주유와 촉나라의 책사 제갈량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조군의 거대한 규모와 연한계가 주는 안정감 속에서도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어 보았죠. 수많은 배들이 쇠사슬로 묶여 있다면 불길이 한번 붙었을 때 마치 거대한 장작더미처럼 삽시간에 모든 배로 번져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겁니다. 불에 취약하다는 점, 이것이 조조 함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계절은 매서운 겨울이었고 장강에는 늘 북서풍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만약 화공을 시도한다면 불길이 조조군이 아닌 아군 쪽으로 역류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제갈량은 하늘의 흐름을 읽는 비범한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남동풍이 불어올 때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고 주유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거센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북서풍 대신 따뜻한 기운을 머금은 동남풍이 강물 위를 가르며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기적 같은 동남풍은 연합군에게 승리의 서곡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주유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쾌속선에 인화물질과 기름을 가득 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에 활활 타오르는 배들은 거센 동남풍을 등에 업고 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조조의 함대를 향해 맹렬히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거대한 불꽃놀이 같았지만 동시에 조조군에게는 종말을 알리는 섬뜩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쇠사슬로 굳게 묶여있던 조조의 함대는 사방에서 덮쳐오는 불길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장강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며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죠. 수십만 명의 조조군 병사들은 불길과 연기에 질식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 처절하고도 참담한 패배는 조조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북방의 패권을 쥐고 있던 그가 천하를 통일할 마지막 기회를 영원히 잃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적벽대전은 단순히 병력의 우위나 물리적인 힘으로만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전투입니다. 자연의 섭리까지도 아군으로 만든 주유와 제갈량의 지혜가 빛난 순간이었죠.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상황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자신들의 전략으로 완벽하게 통합해내는 판읽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적벽대전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아군으로 만든 통찰의 승리였다면 이번에 만나볼 이릉대전은 기다림과 진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거대한 군대를 상대로 젊은 지략가가 어떻게 천하의 흐름을 다시 한번 뒤바꾸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오나라의 젊은 도독 육손에게서 시작됩니다. 때는 관우 장군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의형제를 잃은 유비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복수를 맹세했죠. 그는 촉한의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오나라를 향해 진격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강물이 둑을 넘어 범람하듯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오나라 국경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오나라의 대도독으로 임명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젊은 장수 육손이었습니다. 당시 20 초반의 나이였던 육손은 노련하고 경험 많은 유비에 비하면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해 보였을 겁니다. 오나라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이 적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육손은 이러한 주변의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